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에 나왔던 명대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이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정책. 근데 이 정책이 마치 이 타짜에서 내기하는 것처럼 갈수록 판돈만 키우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면 정말 판돈을 전부 날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24조 원에 이르는 법정 분담금을 전면 개편하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1961년에 이 법정 부담금이 처음 도입됐거든요. 따라서 63년 만에 이게 폐지될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 법정 부담금, 이게 뭐냐면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너. 뭐 이런 거. 예,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이해하고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렇게도 불린대요. 이 스텔스 세금. 이 스텔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세금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이 서울의 봄, 아직도 장난 아니게 관객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1,300만이 벌써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 서울의 봄 영화관에 가서 보게 되면 입장권의 3%인가 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에도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한 갑당 840원 정도로 측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담배를 살 때마다 내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도 있어요. 저는 잘 안 씹지만 뭐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먹은 다음에 껌 씹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껌에도 폐기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 예, 껌에도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담금. 이게요, 무려 91개.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91개 법정 부담금이 있대요. 그래서 정부가 이 법정 부담금 계획도 발표합니다. 올해 발표한 그 금액을 보니까요. 무려 24조 6,157억 원. 이렇게 거둘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2002년만 해도 이 법정 부담금이요. 7조 4천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여 년 만에 이 부담금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거.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거둘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입장료 부과금 이런 5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언론들은 전해요.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이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들 호응하고 있어요.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까지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이 아닌 탓에 국민의 조세 저항도 거세지 않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담금은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세다.
팍팍한 살림살이와 만만치 않은 경영 환경에 처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윤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이런 결정 환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죠. 기업 투자 위축. 이거 왜 언급할까요? 요 이야기는 좀 이따 들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알게 모르게 내는 부담금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거 없어진다면 우리가 내는 줄 모르고 냈던 세금 이거 없어진다면 당장은 좋은 일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압박 이게 심한데 이런 부담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물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그럴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실현 가능성. 이게 뭐냐면요. 부담금을 없애거나 통합하려고 하면 이 윤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뭐 대통령이니까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법이 있어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내용이 좀 긴데 핵심만 얘기하면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2001년에 제정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이거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법 개정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하죠. 맞습니다.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91개 부담금 전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뭐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이를 들어줄까요? 게다가 올해의 경우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6% 그러니까 21조 원가량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부 기금과 특별 회계 수입으로 귀속되거든요. 근데 86.6%라고 했죠. 나머지는 그러면 이 부담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10.3%약 2조 5천억 원은 광역지자체 여기로 가고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는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기속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이 부담금 다 없앤다고 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때문에 부담금 전면 재검토는 공수표에 가깝다. 이들의 반발을 정부가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부담이 줄어드느냐, 물가가 떨어지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효용성 문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언론들은 부담금 개편으로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아니, 영화 갈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돈 나가고 껌 씹을 때마저도 돈 뜯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없어지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밝힌 것만 따져도 이 법정 부담금 무려 24조 원이거든요. 요게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정부가 예를 든 부담금, 이 영화관에 가면 입장권 가액의 3%, 그리고 담배에 붙는 840원, 그리고 껌값의 폐기물 부담금, 이게 1.8%거든요. 껌 한 통에 1.8%. 아니, 아무리 국민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담배를 많이 피고, 껌을 많이 씹는다고 이 부담금이 24조 원이나 될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부담금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거치느냐? 지난해 부담금을 보니까요. 예금, 보험, 기금, 채권, 상환, 특별 기여금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해요.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이것도 약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담금들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금 누가 낼까요? 국민들이 예금, 보험, 기금, 채권, 상환, 특별 기여금을 낼까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이거 국민들이 냅니까? 글쎄요. 은행에서 낼 것 같은데요. 이거 다 금융기관들이 내는 돈이에요. 금융기관들이. 즉, 부담금 개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혜택, 이런 금융기관들이 내는 거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는 거 부담금 전체 규모에서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바뀐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떡고물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에게는 떡고물 쥐어주면서 실제로는 금융기관들 혜택만 몰아주는 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야, 현 정부가 이렇게 부담금 없애줬어요 라고 홍보하는 거. 이런 선심성 정책이다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 말고도 정부는요, 선심성 정책 너무 많이 꺼내들고 있어요. 이날 또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12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12조 4천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SOC 예산의 65%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65%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SOC 예산은 35%밖에 안 남아요. 하반기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게요. 게다가 12조라는 돈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반도체 세액 공제, 이것도 1년 더 연장한다고 하죠.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서는 대기업 기준 최대 40%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무려 10%포인트 추가 공제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원래 당초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가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반도체 살려야 되니까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들 어디일까요? 삼성 SK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예산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모, 이게요, 총 1조 9천억 원이 넘거든요. 이 중에 삼성, SK 같은 대기업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SK가 크긴 하지만 하청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중소, 중견기업들도 많고.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이 세액공제 규모 전체의 한 50%, 60%? 이 정도만 대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중소,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삼성, SK가 가져간 세액공제가요, 무려 99.7%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0.3% 가지고 왔어요. 0.3%. 네. 이걸 두고 부자 감세라고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불진 같은 경우도 경불진 몰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런 온라인 통신 중계를 하려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같이 소상공인들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더 큰 문제는요, 나라가 여유가 있으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있다 손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앞서 얘기 드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올해 세수가 덜 들어오는 부분, 이거 따져봤더니 무려 2조 9천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난해 다들 아시잖아요. 세수 부족으로 나라 살린 규모 적자만 64조 9천억 원이었죠. 근데 올해 이 벌써 3조 원 가까이가 적자가 더 늘어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마통으로요, 무려 117조 원, 역대 최대치로 빌려다 썼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나아질 수 있을까?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올해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이 안을 보니까요,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해 64조 9천억 원 적자였잖아요. 올해 계획 잡힌 것만 91조 6천억 원. 적자가요, 적자.
계획만 따져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더 많이 감세로 팍팍 깎아준다? 이거 자칫 100조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뭐 부자들 세금 깎아줄게, 재벌들 안 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거를 메꿔야 되는 사람은 결국 국민들이 될 텐데, 너무 짜증나네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일까? 아이고, 엄청난 재미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 대한금연학회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에서 이 발표를 가졌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부터 당장 담배값을 8,000원으로 올리고 아니면 매년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25%까지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연구해보니 이렇게 나왔대요. 아니 그런데 뭐 겨우 학회에서 발표한 거 가지고 뭔 호들갑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일부 언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선 이후 담배값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소위 얘기하면 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박근혜 시절이었던 2015년 담배값을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잖아요. 당시에도 목적은 세수 부족, 요거 메꾸기 위해서였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라는 거짓말 진짜 불화를 쳤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박근혜 지지율 확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슬슬 담배값 인상론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보세요. 깎아줄게, 내려줄게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뒷감당하는 국민들은 따로 있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